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R&D, 즉 국가연구개발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권 카르텔이라고 적대시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은 또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가 흥했다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과학기술 분야에 거듭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년도 R&D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분야 과학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식민지였다 해방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전 세계 한국뿐이라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놈 팔아 밥 팔아 배고프고 헐벗었지만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저는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20% 늘어난 35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국가 AI 역량 강화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2조 6천억 원,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8조 5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생태계 복원에 나섭니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15%, 지원하는 기초연구 과제 수는 30%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초과학이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하고 알 낳기도 힘들거든요. 네, 거위를 아예 안 키우지. 이 대통령은 또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과학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연구 환경은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할 인력들이 전부 다 의대로 간다고. 사실은 그게 제일 강력한 동인이잖아요. 네?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뭐 해서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지. 연구 결과를 과정이 아닌 성공 여부로만 평가해 표면적인 성공률에만 집착해온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R&D 예산 심의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가 흥했다며 이번 예산 확대가 국가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경제 성장의 큰 축을 과학기술이 담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정부 차원의 R&D 투자는 좀처럼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이란 한마디로 무려 33년 만에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이에 항의하면 심지어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죠. 이랬던 최악의 상황에서 새 정부가 과거 수준 회복을 넘어 그 이상으로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해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습니다. 작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은 전년보다 14.7%나 줄었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첫 삭감. IMF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윤 전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예산을 나눠먹는 것처럼 카르텔이라 비난했지만 정작 누가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축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부작용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관마다 많게는 30%씩 예산이 줄었고 기업들도 돌연 지원이 끊기면서 기술 연구를 멈추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R&D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줄였던 예산보다 33%나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인재 전쟁. 그런 부분에서도 또 강화 정책이 좀 나와 있어서 진짜 가뭄에 단비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학계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닌 파격적인 투자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과학계가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항목들 예산을 늘린 데 대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일회성 증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새 정부는 또 앞으로 5년 동안 AI 첨단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해서 AI와 제조업의 결합을 세계 시장에서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국민 AI 교육을 통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전환을 이끌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능숙하게 작업대 위 물건을 옮깁니다. 사람처럼 손을 쓰고 움직입니다.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은 30번 정도만 반복하면 로봇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로봇의 관절로 불리는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세계 5위권 기업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강한 건 사실이고요. 피지컬 AI 쪽으로는 미국 쪽이 좀 더 강하고요.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유일하게 받은 업체.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 큰 수익을 낼 수 없는데 연구 비용은 매달 10억 원씩 들어갑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학습도 해야 되고 검증하고 테스트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이런 기업들을 세계 1등 AI 회사로 만들겠다는 게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AI 15개 분야, 초혁신 경제 15개 분야, 총 30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합니다. 특히 AI 로봇과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피지컬 AI 7개 분야에는 재정과 세제 혜택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절시킬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2년 뒤 자율주행 상용화, 4년 후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등 목표 시한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도 세웠습니다. 재원은 100조 원 이상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마련하고 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등 인구 위기 대응책이 충분치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한남동 칠상시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더 실세였다는 인사가 있죠. 바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입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란 사실보단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만큼 김건희 씨와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선 인사 업무를 김건희 씨가 꽉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실제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이 전 비서관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실로 들어온 검사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지난 22대 총선 출마 때문에 잠시 대통령실을 나갔다가 낙선 후 곧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복귀했을 만큼 친윤 인사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도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차례, 8월 4차례, 총 12분 정도를 이 전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한 번을 빼고는 모두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 전 비서관 부부의 특별한 관계는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는 반클리프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된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김건희 씨를 수행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민간인인 신 씨가 1호기에 탑승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을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히자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하지만 용인갑 역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로 평가받는 곳이어서 김건희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원모 하나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특검은 이 공천 개입 의혹도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순직해병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위법 의혹에 같이 얽혀 있는 데다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과 영부인이 왜 직접 통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원래 통화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전 비서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씨가 특히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마치 대통령과 같은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분야가 있죠.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그런데 김 씨와 통화를 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살펴보니 민간인이었다가 문화예술 관련 공직을 맡게 됐던 이들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통화 상대 중엔 문체부 장관도 있었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TV가 2023년 10월 청와대 관저뜰에서 예산 8,600만 원을 들여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공연. 그런데 김건희 씨가 관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황제 관람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 문화체육 비서관 등이 공연 전 참석하면서 답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국악공연 당일 황상훈 당시 문체비서관, 정용석 신수진 선임행정관 등과 같이 사전에 오셨죠? 사전 답사를 진행한 것으로 지목된 신수진 당시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 행정관은 2023년 8월 말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9분 11초. 당시엔 행정관도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통화 뒤인 9월에 선임 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인 2024년 7월 문체비서관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신전 비서관에게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른바 김건희 인맥으로 알려진 문화계 인사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문체부 산하 기관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저녁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도 초청받은 걸로 알려진 김성원 당국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8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이후 11월 김 교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초대 관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듬해 성희롱과 갑질 논란이 터져 사임했습니다. 김 교수에게 통화 내용을 물었지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관장 인사 직전에 당사자에게 연락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에 콘텐츠 업체 대표 김일호 씨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 김 여사가 김일호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김 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애니메이션 사업을 했을 때 인연을 맺었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씨가 젊은 기업인이 이사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부탁해 이사장을 맡게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박 전 장관과 2분가량 통화를 한 겁니다. 박 전 장관은 MBC에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2분가량의 통화 기록이 있다고 되묻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